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 동국제강입니다. 동국제강 보기 전에 이거 이런 뭐 또 광고가 뜨네요. 네, 동국제강 보기 전에 뉴스. 사실 동국제강은 대표적인 철강 업종, 경기 민감주죠. 근데 국제 유가 $100 붕괴, 요 $100가 깨졌다는 요 포인트, 요 워딩 안에 굉장히 많은 뭐 공포도 담겨 있고, 그다음에 의미도 담겨 있고, 또는 향후의 이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 담겨 있다 생각하거든요. 왜냐? 보통 이런 인플레 시기가 오면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갈 때, 그때는 다시 한번, 물론 디플레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뭐 중간 과정이 이제 리세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좀 후퇴하는, 경기가 침체 혹은 이 성장세가 뭐 둔화가 된다거나 경기가 꺾인다거나 이럴 때 원자재 가격들이 먼저 내려가거든요. 사실 인플레를 만든 것도 이 원자재 가격들이 쭉 올라가면서 뭐 어떠한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,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코로나 관련도 있었죠. 근데 요거에 대한 대응을 미국 쪽이 좀 늦게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, 사실 뭐 잘잘못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이든이나 파월, FED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너무 대응을 늦게 했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파월이.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물가가 오르는 상황 자체가 앞으로 계속 이제 오르는 그러한 인플레 초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뭐 오르는 거다, 경기가 좋으니까, 이렇게 하고 대응을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이 대응을 안 하는 와중에 물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던 거죠. 그래서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올라오니까 이제야 그 뭐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지난번에 금리를 급하게 올린 거거든요. 그때도 원래 한 달 전만 해도, 그러니까 0.75를 올리기 한 달 전만 해도 0.5, 0.5 올린다 이런 얘기 많았다가 갑자기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바꾼 거거든요. 왜? 물가 때문에.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예측이랑 대응이 늦은 겁니다. 그리고 이 러시아 관련해서 이 바이든의 대응도 사실 미국 시장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. 다만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.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누구에게 많은 책임이 있냐? 물론 이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그 시장에 뿌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 올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거 초기에 진압하면은 지금처럼 대두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저는 바이든이랑 그 연준에 살짝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, 경기 민감주죠. 뭐 사실 정유, 조선 이런 거, 철강, 배 만들 때 다 철로 만드니까, 그렇죠. 그리고 신재생 관련주는 이제 최근에 유가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또 천연가스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재생 관련주들이 많이 좀 수혜를 받았죠. 빨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이 원자재, 그러니까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들은 그 사태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다. 그래서 이쪽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집중도 되고, 근데 유가가 내려온다는 거, 요거는 사실 경기 침체. 지금 공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가가 이 정도로 폭락을 한다는 거는 결국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. 요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. 철강주도 오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나와 있죠. 철강주 섹터, 에너지 관련주, 정유, 조선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다 도 나와 있죠. 동국제강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,000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 오늘 13,000원 지키지 못했고, 제가 지금 결국 필요한 거는 이 기관 수급이 뒷받쳐주지 않으면은 주가 방어하기 힘들 거다. 그리고 이 위쪽에 이 하방 구간에서도 일단 지금 실적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마 시장이 이후에 경기 침체 이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. 그리고 기관 쪽이 이 경기와 민감한 업종의 주식을 좀 매도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저점 라인을 깨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일 것을 권해드렸었는데, 일단 13,000원 라인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깨졌습니다. 마이너스 6%죠, 거의. 지수 대비했을 때도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2%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3배수 가까이. 근데 오늘 하락, 경기 침체,
유가 하락, 이걸로부터 하방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타격을 받고, 이와 반대로 성장주 같은 종목들이나 혹은 유가나 환율 이런 거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바이오나 그리고 뭐 네이버, 카카오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인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존에 그냥 이야기만 나왔던 공포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좀 적용을 받는 구간이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수급 보면은 기관이 오늘 많이 던졌습니다. 투신, 연기금 많이 매도했고요. 금투도 던졌고, 이런 수량이 좀 적은 부분은 제외를 하고, 기타 법인에서 위쪽에 사실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했는데 잘 버텨주다가 결국 진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니까 감당할 수 없죠. 외국인이 최근에 좀 지켜줬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까지 매도로 전환하면서 개인으로 다 물량이 넘어갔습니다. 오늘 코스피의 개인 매수량이 굉장했습니다. 6월 10일 그 이후로 최대량이 나왔거든요. 근데 어제 시장 분위기와 딱 비교한다고 하면 진짜 정반대의 포지션이 나왔죠.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, 이 경기 침체,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, 이런 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기업의 실적이나 혹은 뭐 환율이나 뭐 유가, 굉장히 많은 이러한 요소들이 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깨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, 결국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고, 사업을 할 때 뭐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에 반영을 하고 있나, 경기 침체를 가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라리 확실하게 반영을 한다면은 오히려 빠르게 빠지고 좀 더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. 확신을 못 하고 있고, 지금 저가 기준으로는 이 전전날이죠. 이미 한번 찍었던 구간이긴 한데, 이때 12,400원까지 밀렸고, 오늘 종가가 12,550원입니다. 내일 시장 분위기가 뭐 좀 반등이 돼서, 오늘 경기 침체에 대한 이 공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요즘에는,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,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면은 시장이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내일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오늘 13,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좀 깼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, 미국 시장이 중요하겠죠.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이 다 이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, 미국에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, 너무 오버하지 마라, 이런다고 하면 또 그 밑에 딸려진 이 시장들이 반응을 하겠죠. 다만 지금은 호재로 좀 부각이 되는 것보다 악재로 부각될 수 있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, 저는 동구채권 같은 이 경기 민감주는 일정 구간을 무너뜨린다고 할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거, 요거를 계속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점 구간을 지켜볼 때는 수급에 유의해서 지금 어떤 수급이 들어와야 이 주가가 버틸 수 있겠다. 그러면은 그 수급을 기다리다가 그 기관 수급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은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간다는 기대감보다는 하방에 대한 대비를 더 크게 해야 되는 거고, 만약에 수급이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최강주는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측면이 있겠구나 하고 상방에 대한 어떠한 또 전략을 다시 짜고,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든 아래든 양쪽을 다 고려하고 있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금 비중을 뭐 늘려간다. 그리고 현금 비중만 가지고 있으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거든요. 시장에 역행하는 종목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, 뭐 그게 뭐 테마의 영역이든 혹은 중대형주의 영역이든 간에 오늘만 해도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? 지금은 버티는 거. 다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흔히 말하는 뭐 존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을 한 다음에 지금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. 이래야 향후 1년, 2년, 뭐 짧게는 6개월, 3개월까지 요 먼 시기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. 지금 당장 빠지는 거 보고 한숨 쉬고 그냥 계좌 덮고 이러는 거 계좌에 저는 크게 도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내일 다시 13,000원 회복해 주는지 이걸 봐야겠지만, 혹시나 하방으로 또 밀린다고 하면은 저는 동구제강이 당분간 주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
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. 네이버에서 허브영재TV 검색하시면 제가 말했던 지금 대응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, 이런 것도 편하게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내일은 동국제강 주가가 오늘처럼 많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